로킴 칼럼, 오늘은 안철수가 나경원을 능가한다. 나경원은 민주당 후보를 못 이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민은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보다 야권의 단일 후보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은 현재 야권이 힘을 합쳐서 부정과 불법의 정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도나 좋은 이미지는 아직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개혁과 혁신의 의지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혁신과 개혁을 바라는 보수 중도 후보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안철수와 나경원, 나경원과 안철수의 후보 경쟁력 비교를 몇 가지 항목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항목 비교를 들으시면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째, 소명의식입니다. 서울시장으로 나와서 당선되고 일을 해야 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소명의식, 그것이 무엇이며 누가 강한가, 그것이 첫 번째 항목인데요. 소명의식은 저명한 사회학자 독일의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저서에서 얘기한 것으로서 소명의식의 두 가지 구성은 도덕성인데요, 신념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세 가지 정치인이 가져야 할 필수 요소는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이 소명의식과 세 가지 필수 요소,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적인 판단, 이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가 단연 안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본인은 정치인이 됐고, 사회와 이 나라의 국가의 변화, 변혁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누누이 표현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후보는 그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없고 본인이 끝없이 발표해오던가 주장해오던가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호감도와 정권 교체의 투쟁력입니다. 안철수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공작의 최대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밝힌 바에 따르면 드루킹 쪽에서 다 삭제하지 못하고 남은 88,000개의 댓글들이 전부 안철수에 대한 안티, 네거티브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뚫고 선전을 했고 당선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안철수는 연구와 준비와 어떤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생화처럼 강인한 투쟁력을 키워왔고, 다시 독일의 연구 과정과 미국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야생화처럼 들끓는 의지를 가지고 정권 교체에 어떤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경원 후보는 판사를 거치고 변호사를 했고, 또 국회의원 동작구에서 했고, 또 과거 원내대표도 했지만은 어떤 뚜렷한 어떤 정치 투쟁력, 어떤 성과, 어떤 야성적인 의지, 그런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취약함, 나약함, 그런 이미지들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행정과 경영 능력, 경력,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철수는 정당 대표로서 화려하고 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활동을 했고요, 대선 주자로서 무지막지한 현실 속에서 선전하고 그랬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 조직 관리, 그리고 본인의 회사 경영에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군 장교로서 복무를 했고, 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했고, 또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서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의학 박사로서 의사로서도 성공을 하였고,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도 일을 했었고, 독일 막스 플랑크 혁신과 경쟁연구소의 방문연구원으로서 유럽 여러 국가의 다양한 혁신과 경쟁과 사회복지와 등등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서울시장이 되는 곳에 대비해서 서울 미래비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상이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경원 후보는 어떤 행정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력과 능력이 별무하죠. 아까 말씀드린 판사, 변호사, 정당 활동 그 정도인데 아마 안철수 후보와 비견하기에는 매우 뒤처지는 경력이 아닌가 합니다. 네 번째, 후보로서의 어떤 유권자를 향한 중도 확장성 그리고 포용성, 이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수 우파의 지지만 가지고, 그 지지표만 가지고는 당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직을 동원하고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동원해서 결코 약한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뚫고 이기려면 나경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당 지지 세력, 보수 지지표만 가지고는 절대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경원의 한계입니다. 그에 비해서 안철수는 보수층의 지지표를 다 얻을 수 있고, 합리적인 진보 시민들, 그리고 혁신을 원하는 또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종합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철수의 어떤 득표에 관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시 민생 방안, 정책 변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3대 중점 분야는 코로나 방역과 백신의 문제, 부동산 대책, 민생 경제 회복, 이 세 가지입니다. 안철수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안과 대책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경원은 불과 며칠 전에 이태원 상가 골목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몇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눈에 띄던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철수에 대한 안티 공격하는 내용이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해온 내용 중에 서울시를 위한 어떤 준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를 스마트 도시로 건설을 하겠다. 스마트 도시 건설 플랜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 범죄 예방의 문제, 코로나19 대응의 문제,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강북 도시 재생의 계획 등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은요, 준비성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준비성.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 행정을 위한 연구와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권도전을 위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죠. 그러나 깊고도 깊은 고뇌의 끝에 그 고뇌의 결단으로 대권을 양보하고 이제 서울시장을 통해서 이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경원 후보는 급조된 후보가 아닌가. 갑자기 떠밀려서 나온 후보 같은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또 현재 동작구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좀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또 존재감이 사라지기 전에 존재감을 좀 비추기 위해서 예능 프로에도 나가고 이 정도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는 의사로서의 성공, 경영자, 의사, 학자, 연구가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온 정치인, 국회의원, 대선 후보 등등 오랜 준비기간과 숙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7번째, 시민과 국민의 사랑. 이 항목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 인기 1위에 이미 안철수가 여러 차례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의 투지와 열정과 신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서울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동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경원 후보는 그런 감동, 그런 투지와 열정, 시민들로부터 받는 어떤 격렬한 지지, 지원,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인, 이상교 시인의 깨진 별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 별은 깨져서야 비로소 밝은 빛을 낸다. 이 시의 구절이 안철수의 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항목은요, 어떤 정치인, 온 서울시장으로서의 시야의 문제입니다. 시야. 눈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안철수는 세상과 사회와 국가와 정치를 보는 정치적인 눈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연구를 통해서 깊은 어떤 통찰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반해 나경원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판사, 변호사, 또 정당 활동,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볼 때 강력하고 뚜렷한 어떤 정치적인 열정이나 시야나 철학이나 통찰력은 별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법의 눈으로 아마 쌓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안철수 경우는 상생의 눈, 정의의 눈, 공정의 눈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할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정권 심판의 출발점인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던 간에 그를 정권 심판의 어떤 잣대로서 심판을 정확하게 해주고 이런 8가지 항목으로 민주당 후보를 압박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는 누구일까?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제 이 칼럼을 잘 보고 들으시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로킴 칼럼입니다.